네, 안녕하세요. 서른육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이제 연휴 징크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긴장감이 풀려서 그런지 연휴가 시작되면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좀 목소리가 갔는데, 듣는데 이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이제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디토님이신데 최근에 가입을 해주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10,000원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디토님도 즐거운 연휴 설날 잘 풍성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리미트 한국님이신데 이렇게 먼저 가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멤버십까지 후원을 받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되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영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동기부여가 되고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일본이랑 좀 비슷한 현상이죠. 이제 40대 성인이 장기간의 부모님 집에서 머물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사실 이런 현상은 이제 뭐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 노답이라는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것도 이제 무리는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무능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답이라는 언어에는 실패한 성인상에 대한 좌절이나 사회적인 어떤 기대와 개인 현실의 괴리가 있고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책임과 자기 주도성의 부재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40대 성인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머무르는 상황이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맥락을 반영하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꽤 괜찮은 이제 전략일 수 있지만, 이제 일을 안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40대가 된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밖에서 이제 뭐 8시간, 9시간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한국 노동시장을 보면 청년과 3, 40대 성인에게 특히 장기간 실업과 취업의 단념, 이 비경활동이라고 하죠. 비경제활동 인구들의 상태의 증가가 특징을 굉장히 짙게 보여주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15세에서 29세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인원이 한 56만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 3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2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3년 이상 이제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40대에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수치가 단순히 구직 중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장기간 취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스스로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활동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많은 청년과 중년 인구의 공식적인 실업자가 아니라 비활동 인구로 남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가 40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더욱이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세대별 격차와 왜곡을 항상 보여왔죠. OECD 자료나 뭐 국내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에 40대 이하 연령층의 고용 비중이 약화되고 있고 3, 40대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노동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기업들이 경력직이나 고경력자를 선호하는 것이고 신입 또는 청년층의 정규직 진입은 제한되면서 불안정하고 단기 계약직의 중심의 노동만 확대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합니다. 즉 40대 성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간 경제적 자립에 실패하는 현실이 개인 능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어떤 구조나 왜곡과 불안정성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40대가 될 때까지 사실 20대 초반, 뭐 20대 중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0, 30대쯤에 사실 어떤 좀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고 기업들도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빠르게 그냥 현실 인식을 하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그래도 40대가 되면 좀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자리는 잡아가는데
그게 이제 눈에 차지 않아서 40대까지 그냥 이제 뭐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다가 시간을 허투루 날려버리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인 독립과 지연과 부모 집의 거주로 이어지고 사회적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이 40대 개인의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인 낙인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장기 비경제 활동 상태나 불안정 고용은 소득 축소나 주거비 부담 증가, 부채가 확대되고요. 저축 및 자산 형성 기회가 감소되면서 결합되고 40대 성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주거비 부담 또한 부모님 집 거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세 비중 감소나 월세 중심 시장 전환으로 인해서 소득 안정성이 이렇게 낮은 30, 40대는 월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독립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40대 부모 집 거주 현상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축소되고 비정규직 확대 또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는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정규직 중심의 채용을 축소하고 세대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는 거죠. 주거비 폭등과 주거 시스템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이 현상을 노답으로 단순 비난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좀 인식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대가 좀 필요하고 결국에 뭐 장기 부모 거주 청년들의 현실은 개인적인 게으름도 있고 한국 사회 경제 구조나 노동 시장의 불안정, 이 세대 간 소득 격차, 주거 시장 변화가 만들어낸 이런 산물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게 단순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의 대상만이 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세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책적 어떤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인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이런 어떤 변화로 인해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대 중년층 이런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게 현실이 단순한 개인적 실패로 보기 어렵죠. 최근 전세시장 붕괴와 월세 중심 임대시장의 확산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뿐 아니라 40대의 장기 이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거 독립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에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고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이게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거 독립은 흔히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어떤 선순환의 출발점이기도 한데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면 독립이 지연되고요. 결혼 준비 비용이 부족해지고 결혼 출산율 저하나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까지 발생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출산율이 가장 꼴등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상이 40대 장기 부모 거주자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성인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고 결혼과 가족 부양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대나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뭐 그 결과 이제 집에서 기생을 하고 엄마 찬스를 쓰고 이런 노답 같은 굉장히 낙인적인 표현이 탄생을 했죠. 특히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경제적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자기 주도성의 어떤 결여로 해석돼서 개인 심리적인 자존감이 저하되고 사회적인 소외감이 심화되고 구지그지나 행동 동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0대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이제 일을 하면서 생활비라도 벌고 이렇게 좀 집에만 있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현실 인식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제 공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그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보다는 지금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자산을 좀 모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의 어떤 첫 번째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회 탓만 하고 언제까지 이게 집값 올랐다고 이제 일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학교 다닐 때 뭐 시험이 어렵다고 공부 안 하는 거랑 비슷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계속 버티면서 뭔가 방향과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만 사는 것이 항상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해야 할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국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제 자기 자식이라서 소중하게 키우고 비용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해주시고 뭐 교육도 지원해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언제까지 이런 부모님 탓과 이런 구조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40대 20년간 백수로 부모님 집에서 사는 이런 노답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